흔히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수는 얼마나 될까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150만 종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 생물종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 지구상의 생물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약 10에서 15% 정도, 매우 낮은 10에서 한 20%에 불과하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50만 종 정도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으면 아마도 추정컨대 약 1000에서 2000만 종의 그런 생물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종이라는 말을 썼죠. 생물종. 보통 우리가 생물들을 분류할 때 아주 작은 범위부터 큰 범위까지 얘기할 때 종속, 과목, 강문, 계, 그 다음에 그 위에 영역,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가장 하부 단위에 있는 종, 도대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개념 정의를 하고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새, 참 희한하게 생겼죠, 그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죠? 그렇죠, 발이 푸른색이다. 그래서 블루푸티드 부비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뭐 푸른발 얼간이새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 장면을 찍은 거냐면은 갈라파고스 섬에 살고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거기서 사는 새들을 찍은 거예요. 갈라파고스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찰스 다윈이 생각이 나죠. 찰스 다윈, 또 중요한 키워드 비글호, 세계 일주를 하게 되죠. 갈라파고스는 에콰도르에 속해 있는 군도인데요. 여기에서 유명한 것들이 뭐 핀치새, 그 다음에 뭐 그 갈라파고스 거부, 큰 거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보게 되면서, 야, 참으로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다른 데서 살 수 없는 이 섬에서만 사는 생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나중에 소위 진화론이라고 하는 자연선택설에 대한 이론의 근간을 이루게 된 하나의 풍부한 자료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푸른발 얼간이새, 우리는 본 적은 없지만 이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과는 다른, 코끼리와도 다른 그러한 걸로 우리가 생물학적 기본 단위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출발점을 삼고 있어요. 자, 제가 종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종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개념을 뜻하는 거냐면은 라틴어로 이 라틴어로 뭐냐면은 그 본뜻이 종류, 겉모습, 뭐 이런 걸 뜻하는 라틴어에서 기원을 둔 그러한 용어라고 합니다. 자, 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기본 개념은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공식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생긴 건 어땠는지 겉모습의 차이로 이렇게 흔히들 하지만은, 또 가만히 보니까 구별이 덜 명확하지만 어떤 생적인 현상 혹은 생화학적인 증거, DNA의 염기 서열,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 대상이 됐거든요. 물론 현대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부터 생각을 하지만,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물적 종 개념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서로 교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교배를 해가지고 번식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줄을 알아야 돼요. 번식력이 있는 자손을. 키워드가 서로 교배. 근데 자손을 낳긴 낳아. 그런데 그 자손이 번식력이 있어야 돼. 이럴 경우에 이런 개체의 무리들을 우리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사람과
사람만이 같이 결혼해서 똑같은 사람을 낳는 거죠. 개하고 고양이가 서로 결혼해서 뭐를 낳지는 않아요. 고양이와 개가 서로 결혼할 수 없는 거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생식적 격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식적. 즉 생식적으로 격리가 돼 있다. 생식적 격리에 의해서 서로 다른 종에 속하는 개체들 사이에 교배나 생식력을 가진 자손이 생산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단순히 이렇게 종 개념을 적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요새 슬슬 생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성 생물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유전공학 발달로 원래 같은 종이 아니었는데 그 두 개를 막 섞어가지고 세포융합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또 다른 생물을 만들고 이런 합성 생물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약간의 문제는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같은 종이다 그러면은 서로 교배해야 한다. 번식력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어느 거리를 걷다 보면 이런 다양한 인종들을 볼 수가 있죠. 어디서 많이 본 사람도 여기에 등장하고 있네요. 다 찾으셨죠? 예. 자, 이런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동일한 종에도 이렇게 굉장한 다양성이 존재해요. 그렇지만은 모든 인간들이 외모는 다양할지라도 성공적으로 생물학적 종의 개념을 만족시켜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손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을 단일한 생물학적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생물학적 종 이외에 또 어떤 종의 개념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형태적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형태적 종은 아주 논리는 간단해요. 관찰 가능한 표현형의 특징을 근거로 한다. 어떻게 생겼다. 꽃잎이 몇 장이다. 꽃받침은 몇 장이다. 나무로냐, 풀이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해요. 그래서 생식적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무성생식을 하는 그런 생명체들, 그 다음에 화석에 있는 등장하는 생명체들도 거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태적 종은 교배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는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또 다른 종의 개념으로는 이제 생태적 종 개념을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생물이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의 환경과 어우러져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태적 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그래서 말하는 생물적 요소하고 비생물적 요소가 다 반영이 된 관점에서 그런 생태계 내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태적 지위라고 표현하거든요. 생태적 지위를 이제 이칼라지칼 니체라는 말을 쓰는데 이칼라지칼 니체라는 원래 독일 말에서 기원한 건데 예를 들어서 물에 사는 생물을 생각해 보면 물가에서 사느냐 물속에서 사느냐 또 물속에도 아주 깊은 곳에서 사느냐 아니면 얕은 곳에 사느냐 이렇게 사는 것에 따라서 생태적 지위가 다르다. 그다음에 먹는 것도 뭐는 풀을 먹느냐 뭐는 동물성 먹이만 먹느냐에 따라서 먹이에 따라서도 생태적 지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는 것, 먹는 것과 같은 특정한 역할에 대해 적응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그 집단이 생태계 내에서 차지하는 생태적 지위에 따라서 종을 정의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통적 종 개념, 이거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계통이라는 말은 그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계통적 종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공통조상, 그러니까 조상이 같은 그러한 개체들 따지고 봤더니 이거는 공통조상에서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생물학적 종 개념으로 서로 교배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개통수, 생명수
라고 표현하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수의 한 가지를 형성하는 걸 우리가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들은 어떻게 분화가 됐을까가 또 우리가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종의 분화하는, 종이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종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 종이 분리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식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생식적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식적 장벽. 생식적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유전자 풀에서 종이 분리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유전자 풀, 영어로는 이제 유전자 풀을 진, 유전자를 진이라고 하잖아요. 진, 풀, 인력 풀 할 때 그 풀의 개념입니다. 진, 풀. 유전자 풀은 어떤 한 집단, 우리 인간 집단과 같은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한 집단에 있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립 유전자를 유전자 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전자의 총원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유전자 풀이 인간이 가진 유전자 풀과 예를 들어서 생쥐가 가진 유전자 풀이 다르죠. 이렇게 유전자 풀이 분리됐어. 그래서 결국은 또 구별을 할 수 없는 거. 이걸 우리가 생식적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식적 장벽은 어떻게 또 일어나는가? 우리가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죠? 생식적 장벽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생식적 장벽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걸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수정란이 형성되기 전, 수정란이 형성되기 전에 생식적 장벽이 나타날 수 있고 또는 수정란이 형성된 후에도 생식적 장벽이 나타날 수 있는데 수정란이 형성되기 전의 장벽을 우리는 수정전 장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수정란이 형성된 후는 수정 후 장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수정전 장벽과 수정 후 장벽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를 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자, 배우자라고 써있죠.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정자와 난자와 같은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정자와 난자. 사실은 이제 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정자라든가 난자 이런 걸 우리가 배우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유전자가 이제 반만 가지고 있어서 핵상은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정자와 이걸 뭐 정자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걸 난자라고 쳐보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걸 우리가 수정난, 접합을 했다. 그래서 접합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접합자를 형성하기 이전에 생식적인 장벽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수정전 장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난 후에 발생을 해가지고 어떤 자손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단 여기까지는 왔어요. 어디까지?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접합자 단계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는 잘 왔지만 이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한 장벽을 우리가 수정 후 장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례들을 다음 장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전 장벽에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대체로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서식지 격리라고 하는 게 있죠. 사는 곳이 다르다.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나타낸 사진이냐면은 그 여기는 똑같이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줄무늬가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 이름이 줄무늬 뱀이에요. 이 두 종은 같은 동네에 살기는 해요. 같은 동네에 살지만 얘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서 사는 녀석이냐면은 물에서 살아요. 얘네들은 땅에서 살아요. 육상에서 살고 물에서 살기 때문에 서로 만날 기회가 없어요. 즉 서식지가 분리가 돼서 뭐 이 서식지는 뭐 산맥에 의해서도 분리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물이나 육상이다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서식지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서식지 격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루 중에 다른 시간 혹은 다른 계절 또는 다른 해 어느 그 동물은 뭐 홀수해에 번식을 한다거나 어느 동물은 짝수해에 번식을 한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의 격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시간적 격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적 격리. 여기서 예로 들은 거는 뭐냐면은 스컹크예요. 스컹크.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스컹크는 그 뭐냐면 그 북아메리카의 서부에서 사는 스컹크고 얘네들은 동부에서 사는 스컹크인데 웃긴 재밌는 얘기가 그 이 왼쪽에 있는 녀석 얘네들은 짝짓기를 언제 하냐면 늦여름에 해요. 늦여름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은 늦겨울에 해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 완전히 시기가 다르잖아요. 얘네들은 여름에 하고 얘네들은 겨울에 하니까 짝짓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만날 수가 없죠. 그런 걸 우리가 시간적 격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이제 행동 격리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행동 격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보통 짝짓기를 시도할 때 어떤 특이한 행동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특이한 행동을 구애 행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애 의식이나 기타 행동이 뭐 같은 가까운 종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효과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몸집이 좀 큰 녀석들 이게 암컷이고 이게 수컷인데 이 수컷이 암컷한테 자기야 나왔어 하고 막 춤을 춰요. 이렇게 다리를 들었다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래 그러면서 서로 마음에 맞으면 짝짓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수컷 부비새가 이 갈매기들 앞에서 해봤자 얘네들한테는 미쳤어? 그래서 자기 종에 대한 인지를 얘네들은 못해요 서로. 그런 걸 우리가 행동격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적 격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태적 격리, 다른 말로는 기계적 격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계적 격리.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벌새가 생긴 건 비슷하지만은 벌새가 여기는 꽃가루를 먹기 위해서 접근을 여건 못하고 이쪽은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적인 것들 때문에 이 둘은 암술과 수술이 수분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수분이 일어나야 정세포와 난세포가 만나는 수정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식세포 격리라고 하는 걸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식세포 격리라고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 한 종의 정자가 다른 종의 난자와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 성게인데 이 성게가 이 두 종이 다른 보라 성게하고 붉은 성게가 다른 성게예요. 그래서 이쪽의 정자와 이쪽의 정자, 그 다음에 이쪽의 정자와 이쪽의 난자 못 만나요. 얘네들은 얘네들끼리만 정자와 난자가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 근연 가까운 종이긴 하지만 그 수중에서 바닷물 속에서 정자나 난자가 이렇게 물에다 뿌려지면 이때 이쪽의 정자가 이쪽의 난자하고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달라서 그래서 이런 것이 생식세포 자체가 근연종이긴 하지만 가까운 종이긴 하지만 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식세포 격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정전 장벽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몇 가지 서식지 격리, 시간적 격리, 행동 격리, 형태적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기계적 격리. 그 다음에 생식세포 격리. 자,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자와 난자가 설령 만나더라도 우리는 왜 그들을 종이라고 같은 종이라고 부를 수 없느냐? 수정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수정 후 장벽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후 장벽의 첫 번째로 여기 뭐예요? 딱 보니까 뭐 같아? 도롱뇽이죠, 도롱뇽. 근데 생긴 게 좀 이상하죠? 하여간 도롱뇽이에요. 이 도롱뇽 녀석이 그 다른 이제 부모종이 달라. 그러니까 A라는 도롱뇽 종과 B라고 하는 도롱뇽 종이 있다면은 서로 다른 종입니다. 어찌어찌해서 유전자들이 자신의 환경에서 잡종이 생겼어요. 잡종이 생겼는데 얘네들이 비리비리해서, 그러니까 도롱뇽에서 같은 서식지에 살면서 가끔 이렇게 잡종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발생을 여러 개까지 새끼가 되더라도 쇠약해져서 금방 죽어요. 그래서 잡종의 생존력이 저하됨으로써 쇠약해서 어른이 못 되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다음 때로 이어가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종의 생식력 저하. 이건 어차피 살지 못해서 어른까지 못 살아서 그렇다 치고 얘네들은 어른까지 살아서. 자, 이 녀석은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같아요? 예? 뭔가 여러분 잘 아는 걸로. 그렇죠. 말하고 또 누구랑 만났어요? 예? 당나귀가 만나서 만들어진 노새예요. 노새. 아주 힘은 좋죠. 그죠? 이 노새 같은 경우는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당나귀하고 수컷 당나귀하고 암컷 말의 잡종 자손으로 태어난 이 노새는 다음 때에 새끼를 못 낳아. 그래서 우리가 잡종의 생식력 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와 말은 여전히 다른 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종 약세. 일부 첫 세대 잡종이 생존 가능하고 생식력이 있지만 서로 교배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쪽의 부모종과 교배를 한다면은 아주 비리비리해서 연약하거나 불임인 자손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손을 낳기는 하는데 여기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크지를 못했고 여기는 커서 자손을 낳았지만은 그 자손은 생식력이 없고 이거는 설령 자손이 있더라도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보아서 태어난 자손이 아주 비리비리하거나 혹은 불임이거나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별을 뜻하는 건데 지금 왼쪽 벼하고 오른쪽 벼를 그 뭐예요? 섞었어요. 섞었더니 가운데 그죠? 가운데 벼가 나타났는데 키도 작고 한 이 벼가 나타났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약하더라 이거예요. 결국 약하다고 하는 것은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다는 걸 뜻하는 거고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면 그건 다른 종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대체로 수정전 장벽 5가지와 수정 후 장벽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 강의는 이어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나는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계속 강의를 다음 강의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